안녕하세요. 풍요로움입니다. 마흔이라서 더 좋아요.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마흔이라서 더 좋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흔 이후에는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보는 시야가 길러지게 되는데요. 독특한 시각을 가진 46세에 1000만 관객이 본 영화를 만든 이준익 감독님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준익 감독님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이준익 감독은 극장에서 영화 포스터를 그리다가 46세의 왕의 남자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대기만성형 영화 감독이에요. 그는 영화를 전공하진 않았어요. 그가 영화를 배운 학교는 일과 사람을 통해 영화를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은 사회에 나오면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다시 배워야 하는데요. 이준익 감독은 잡지 디자인, 광고 디자인을 하다가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감독과 작가들을 만나니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자유로움이 묻어 있어요. 사회란 학교에서 영화에 관한 실전 경험이 많은 작가들이나 영화 감독들에게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서인지 같은 소재의 영화여도 보는 시각과 풀어내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여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준익 감독의 새로운 해석은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왕의 남자예요. 왕의 남자는 연산군을 소재로 한 김태웅 작가의 희곡을 각색해서 연출한 작품인데요. 연산군은 왕이었지만 신하들이 연산군의 중조할아버지인 세조가 개우정난을 일으켜서 왕이 될 때 기여한 훈구파라서 세력이 막강했고 연산군을 선왕인 아버지 성종과 비교하여서 올가면을 통해 연산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그것을 잘 아는 내시처선이 연산군에게 기회를 봐서 부패한 관료들을 처단하면 연산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장생과 공기를 비롯한 광대패들은 내시의 우두머리 처선의 사주를 받아서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 신하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공연을 하고 광대패들의 공연으로 신하들의 비리를 알게 된 연산군은 그 즉시 부패한 관료들을 처단하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돼요.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도와준 내시처선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요. 내시처선은 극 속에서 연출자였던 묘한 인물로 존재해요. 모든 판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처선은 정작 본인 자신은 현실에서도 놀이판에도 속하지 않아요. 놀이판을 기획한 사람이지만 관객도 배우도 아니에요. 놀이판에서 놀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연출가 처선입니다. 놀이판에 버린 목적은 분명했고 그가 모시는 왕에게 주도권을 쥐어주긴 했지만 처선의 연출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관객과 배우가 모두 폭주해서 죽음으로 침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실패의 책임은 처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놀이를 놀이로 놔두지 못하고 폭주하여 현실을 파괴했던 것은 처선이 놀이판과 현실의 경계에서 두 공간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광대패들의 공연에 관객의 역할을 한 것은 오직 연산과 녹수뿐이에요. 나머지 중신들이나 선왕의 여인들은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에 적을 두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공연의 내용이 신하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연산의 생모가 어린 연산을 두고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되게 하는 공연이니 어떻게 관객으로서 즐길 수만 있었겠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요. 이런 식으로 이준익 감독은 내시 처선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는 역사적 사실과 상상을 더한 영화를 만들어내서 천만 관객이 이 영화에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연산을 소재로 한 영화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준익 감독의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낸 또 한편의 영화는 사도예요.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비운의 사도세자를 그린 사도는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이모화변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 기존 사극과는 달리 왕가라는 특수한 가정의 가정사가 깃든 철저한 가정극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었어요. 기존의 사도세자를 소재로 한 사극은 모두 한결같이 사도세자의 광기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 권력 암투의 희생양으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영화 사도에서는 권력의 키워드가 아니라 오로지 영조라는 아버지와 사도세자라는 아들의 비극적 관계만을 철저하게 담아냈어요. 가정사를 다루다 보니 내면의 심리와 컴플렉스를 파고들었는데요. 영조는 세 가지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허드렛 일을 했던 무수리 출신 어머니가 낳은 천민의 자식이라는 컴플렉스였고요. 두 번째는 영조의 형인 경종이 몸이 아파서 영조가 대리청정을 하던 중 영조가 올린 감과 간장게장을 먹고 공교롭게도 경종이 죽게 돼요. 그래서 형을 죽인 살인자라는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 컴플렉스고요. 세 번째는 노론이 만든 임금이라며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대해 신하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조는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컴플렉스는 왕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영조는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맞먹는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조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왕으로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는데요. 특히 자기 관리를 매우 열심히 했어요. 이러면서 성격이 까칠해지고 예민해지고 깐깐해지게 됩니다. 강박증적 성향도 보이게 되는데요. 영조는 불길한 말을 들으면 이러한 일이 현실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귀를 씻고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과하게 질책하는데요. 일관적이지 못한 질책이 계속돼요. 이래도 화를 내고 저래도 화를 냅니다. 이를테면 모든 것이 사도세자의 탓이었어요. 천재지변, 가뭄, 혹한과 같은 자연현상도 아들인 사도세자의 부덕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도세자는 결국 여러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돌이 갓 지나서 세자로 책봉된 사도세자는 어머니 품에서 너무 일찍 떨어진 터라 정서적인 불안이 있었어요. 사도세자는 그림에 출중했는데요. 어미개 옆에 약간 떨어진 강아지 두 마리의 그림을 보면 어미 품을 그리워하는 심리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요. 사도세자가 너무 가엾더라고요. 영조의 가혹한 처세로 사도세자는 공포증에도 시달리게 되는데요. 상공들이 세자와 전쟁 놀이를 했다고
사도세자 앞에서 상공들을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세자는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조의 과한 훈육으로 늘 질책하니 결국 10대에 아버지에게 반발하여 더 어긋나게 돼요. 영조의 바램대로 왕의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마다하고 무예와 그림에 집중하게 되니 영조의 눈에는 아들 세자가 마음에 들 리 없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들을 영조는 더욱더 질책하게 되고요. 늘 질책만 받던 세자는 우라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영조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옷을 걸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심해져서 결국은 옷을 입히려던 신하를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아버지인 영조와 아들인 사또의 불화가 계속되자 결국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영화 사도에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죽기 직전에 부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가슴이 정말 먹먹하고 찡한 대화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회한 깊은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릴 때 보여준 총명과 슬기를 나는 잊을 수가 없구나. 그랬던 내가 칼장난하고 개그림이나 그리며 공부를 게을리할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사도세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그 말에 영조는 울면서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엇갈린 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이 대사를 통해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이 역력합니다. 첫 아들이 죽고 나서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너무 좋았던 나머지 돌이 갓진한 아기를 바로 세자로 책봉할 만큼 사도세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총애했던 아들이 영조와 바라던 대로 학술과 예법을 익히는 것보다 무예와 예술에 더 관심을 보이며 집중하는 사도세자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니 왕의 정통성을 늘 의심받던 왕인 아버지로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공감이 가고 아들의 마음도 공감이 가는 왕과의 특수한 가정사, 부자의 관계를 통해 그려낸 이준익 감독의 사도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안겨주네요. 마흔이라서 더 좋아요. 세 번째, 46세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만든 이준익 감독의 대기만성,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40 이후라 새롭고 독특한 시각으로 사건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대기만성형인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가볼게요.